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스페인 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구 리얼리즘 문학의 원류이자 최초의 피카레스크 소설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카레스크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먼저 다음에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피카레스크가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제일 먼저 보실 포스터는 2019년 개봉한 영화 조커의 포스터입니다. 조커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인데 그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무시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잔혹한 악당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 다음 포스터는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포스터입니다. 가난한 삼수생 기우는 친구의 소개로 명문대생으로 신분을 위조해서 부잣집 과외 선생으로 취직하고 온갖 거짓과 모함으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 자기 식구들을 그 자리에다가 취직시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쫓겨나 죽은 가정부가 발단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피카레스크는 불우한 처지의 주인공이 잔꾀와 폭력과 음모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살아가다가 스스로 파멸하는 그로테스크한 현실을 조명하는 작품입니다. 문학사에서 이런 유형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처음 성공시킨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며 그 최초의 작품이 오늘 말씀드릴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입니다. 피카레스크 소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실이 나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리고 가난한 유년기를 보낸 후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며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악한이 되는 주인공이 바로 피카로가 되겠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와 폭력을 행하면서도 모렴치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당대 사회를 풍자하고 조롱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페인 16세기의 스페인에서 피카레스크 소설이 출현하고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초강대국이었고 이러한 원천에는 중남미의 식민지들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종교개혁과 이슬람 왕조인 오스만 투르크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카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한 스페인 왕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스페인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으로 더 이상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대신 손쉽게 돈을 벌려고 했고 약하거나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들을 강탈하는 일을 당연시하며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따라서 피카레스크 소설 속 주인공들은 당시 스페인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현실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초의 피카레스크 소설인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작가에 의해 쓰인 이 소설의 원 제목은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의 삶과 그의 행운과 불운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고 1554년 스페인의 부르고스 등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제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라는 작품을 통해 피카레스크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카레스크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1인칭 화자를 통해서 자전적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소설 라사리오 데 또르메스는 어떤 추문에 관련된 낮은 신분의 주인공이 나리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보고하는 서간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소설들은 주로 영웅적인 주인공들이 모범적인 행동, 그들의 삶, 그런 것들을 3인칭 화자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라사리오 데 또르메스는 별 볼 일 없는 하층민인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변론하는 새로운 이야기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소설에서 1인칭의 등장은 르네상스 시대의 개인과 개성이 강조되면서 소설의 서술 방식도 주관성과 개성이 강조되었다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레스크 소설의 두 번째 특징은 주인공이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악행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뻔뻔스러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주인공 라사리오가 자신의 누추한 출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살라망카 인근의 물레방앗간에서 일하던 그의 아버지는 손님들의 곡식에 손댔다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보내져 어느 기사의 마부로 강제 봉하게 되고 그 기사와 함께 그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이로 인해 라사리오는 8살쯤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게 성장합니다. 이전의 문학 주인공들이 고결하고 명예로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뛰어난 덕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과 반대로 라사리오는 가난하고 불명예스러운 집안의 아이로 태어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피카레스크 소설의 주인공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게 되는 여행의 구조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사리오가 여행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된 라사리오의 어머니는 여관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이곳에 머물던 장님의 요청으로 라사리오는 그 장님의 시종이 되어서 엄마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장님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외워주고 시주를 받거나 때로는 동냥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라사리오는 이 주인을 따라서 거친 세상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 피카레스크 소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염세적이고 신랄한 현실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악한들의 악행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만 피카레스크 소설들은 깊은 곳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과 이러한 잔인한, 비정한, 비인간화된 세상에 대해 준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라사리오 데 또르메스에서 먼저 보면은 장님의 시종이 되어서 엄마 품을 떠난 라사리오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자신이 스스로를 챙기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장님은 살라망카를 떠나면서 라사리오에게 그 앞에 있던 황소 모양의 석상에서 무슨 소리가 날 거라면서 귀를 대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사리오가
석상에 귀를 대는 순간 갑자기 그의 머리를 석상에 세게 부딪히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라사리오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기만에 가득 찼으며 이러한 비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장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기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자, 라사리오의 무대가 되어지는 살라망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라사리오가 장님에게 속아서 박치기를 당한 살라망카의 그 황소 모양의 석상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인색하고 비정한 주인 때문에 라사리오는 항상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과 먹을 것을 놓고 치사하게 싸우기도 하는데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서 한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여관에서 그 주인한테 구워주라고 라사리오에게 소세지를 하나 줍니다.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는 소세지의 냄새를 맡으면서 주인과 라사리오는 동시에 군침을 흘리게 되고 주인은 그에게 포도주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소세지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어린 라사리오는 주인이 방심한 사이에 소세지를 훔치고 그 불에 구울 꼬챙이에 대신 옆에 있던 무 한 토막을 넣고는 심부름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세지를 한 입에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라사리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장님은 계속 부인하는 라사리오의 뻔뻔한 거짓말에 화가 나서 라사리오의 입을 벌리고 코를 그의 입 속으로 밀어넣으면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바로 그 순간 라사리오는 먹었던 소세지를 다 토해내고 맙니다. 다음 그림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19세기 화가 프란시스코 데 고야가 그린 이 작품에 대한 이 에피소드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결국 라사리오는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라사리오는 물이 불어서 개천을 못 건너고 비를 피하고 있는 주인을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짧은 길을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힘껏 뛰면은 한 번에 개울을 건널 수는 있지만 바로 앞에 큰 기둥이 있어서 착지할 때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으로 장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장님이 사력을 다해 개울을 폴짝 뛰게 만들고 그가 기둥에 부딪혀서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에 그를 약올리면서 도망을 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잔혹한 복수의 순간으로서 라사리오가 삐까로로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라사리오는 전체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삐까로가 되기에는 선하다라고 지적하는 비평가들도 있지만 그 피카레스크 소설의 출발점이 된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과 사회에 의해 물들어가는 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스페인 사회의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장님에게서 도망친 라사리오는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장님보다 더 인색하고 위선적인 주인들을 만나서 혹독한 고생을 합니다. 그가 모신 9명의 주인들 중 과반수는 가톨릭 사제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면죄부 판매인도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종교개혁 시기에 가톨릭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면죄부 판매인은 다양한 창의적인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여기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라사리오의 주인인 면죄부 판매인은 면죄부에 냉담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 지역 치안관이 나타나서 면죄부는 모두 가짜고 저 판매인은 사기꾼이니 절대 면죄부를 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라사리오의 주인은 면죄부 판매인은 하느님에게 기도하면서 만약 면죄부가 진실하다면 하느님을 모욕하고 하느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적그리스도인 저 사람을 응징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치안관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을 듯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치안관의 머리에 면죄부를 붙이고 기도를 하자 갑자기 고통에서 회복되어서 라사리오의 주인에게 참회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면죄부를 순식간에 다 사고 바로 면죄부는 매진됩니다. 어린 라사리오도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처음에는 참회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게 치안관과 자신의 주인이 미리 짜고 한 잘 만들어진 연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어지자 라사리오는 편안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을 4개월 반 만에 떠나버립니다. 이처럼 라사리오 데 또르메스는 종교개혁의 와중에 면죄부의 허구성과 상술을 비판합니다. 이런 날카로운 종교 비판으로 인해 이 소설은 검열에 회부되어서 일부가 삭제됩니다. 이러한 탄압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작가는 익명으로 이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 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된 라사리오는 고생 끝에 똘레도의 주교를 모시게 됩니다. 주교가 자신의 하녀와 라사리오를 결혼시켜주고 시시때때로 음식이나 땔감 등을 보내줍니다. 라사리오는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신의 아내가 주교의 내연녀이고 이미 애를 셋이나 낳았다고 알려줍니다. 주교는 세상의 헛된 말을 믿지 말고 오로지 경제적 풍요만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아내 역시 강하게 부정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라사리오는 주교와 아내를 믿기로 하고 다시는 이 일을 거론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써 이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라사리오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라사리오가 어렵게 획득한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아내의 부정을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놓치기 싫어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 수능주의, 곰포르미닷이라고 합니다. 피카로는 비참한 현실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도 없고 신분 상승이나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그로테스크하고 염세적인 세계관이 피카레스크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이처럼 세상이 혼탁할 때 등장해서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는 리얼리즘 문학의 원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대표적인 피카레스크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의 정점에 있는 작품은 마테오 알레만이 쓴 구스만 데 알파라체라는 작품과 깨베드가 쓴 엘 부스콘이 있습니다. 17세기 중엽 이후에 스페인에서 피카레스크 소설은 쇠퇴하고 이후에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으로 전파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피카레스크 소설이 다시 부활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스페인 내전과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198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페인 소설가 까밀로 호세 셀라가 쓴 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이나, 역시 199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소설가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 역시 20세기를 대표하는 피카레스크 소설입니다. 국내에서도 피카레스크 소설은 굉장히 많은데 가령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든지 2011년 개봉한 애니메이션인 돼지의 왕도 전형적인 피카레스크 소설적 소설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 인간성이 상실되고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사회의 문제점을 반성하게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다시 피카레스크 소설이 유행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이런 문제에 다시 봉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라사리오 데 또르메스를 중심으로 피카레스크 소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